머리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 쓰면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제는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반갑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훈입니다. 아이돌에서 취업 시장으로 뛰어든 다재다능한 취준생 이소영입니다. 취업도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눈치 코치 잘 챙겨주는 코칭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대학 저학년생들이 이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어떤 대외 활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소영 씨 같은 경우도 대외 활동을 힘든이 기쁨 대회 때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대외 활동 같은 거 선택은 뭐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네. 대외 활동을 이제 힘든이 기쁨되는 날 그 후에 예. 대학 시절 때는 예. 그 정말 제 진로와 맞는 어허. 기업 보고 다 넣었던 것 같아요. 대외 기업. 활동은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약간 관심이 있는 뭐 기업이나 약간 취업하고 싶은 데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 네, 그래 되든 안 되든 다 넣었던 것 같아요. 대외 우선은, 활동은. 예. 신쌤, 이 대외 활동 네.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또 네.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걸 다 하면 안 된다. 일단. 다 하면 안 된다. 아니 왜 그럼 진작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말씀하시지 왜? 중복하면 안 된다요. 제 말은. 중복하지 네. 말라? 아. 내가 했던 대외 활동 중에서 만약에 봉사 활동이었어요. 끝. 한 번으로 끝. 네, 그 다음에 어디 공모전 참가 한 번으로 끝. 자, 이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중복돼도요. 대기업의 그 스폰서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막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더라도 아는데 막 해요. 근데 그게 네. 취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 학교 애들하고만 하는 것보다 다른 학교, 다른 전공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쓸 말이 더 많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거 좀 싫죠, 사실은. 낯설고. 그렇죠, 불편하죠. 네, 불편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했던 게 사실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충분히 가점이 된다. 충분한 얘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외 활동은요,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이후엔 더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스베이더의 조언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능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네, 오늘은 이현우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은 부산 소재 4년제 졸업 유예고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6살, 지원 기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은 금융공기업 사무행정 직무라고 해요. 경험을 살펴보면요. 학점 4.11, 토익 905점, 한국사 1급, 공기업 현장 실습,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고민은요. 금융공기업 필기시험 범위가 채용 전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중급 회계까지 하면 되는지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와 인턴 경험이 있지만 주요 업무를 맡기지 않아서 관련 경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소서 직무 역량 항목에 어떤 사례로 어떻게 역량을 어필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 하반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인턴에 지원을 했었던 이현우 학생의 자소서를 살펴봤는데요. 네. 신쌤이 보시기에는 이 자소서 어떻습니까? 딱 보시면은 공기업형 스펙이죠. 네, 일단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그쵸. 한국사가 있다. 그렇죠. 아, 띵띵띵 하죠. 예. 커말은 없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스펙이고요. 학점 좋죠. 네, 학점 물론 쓰는 날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학점이랑 토익이 다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캠코나 여기 보면 금융공기업 가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어느 정도 본인이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여기 쓰겠다고 해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니까 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좋아야지 뽑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준비도가 높은 사람이 좋은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한 사람이 캠코를 넣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굉장히 캠코에 지원할 정도로 충분히 훌륭한 스펙이다. 자신감 있는 거죠. 고민부터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금융공기업 필기시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죠. 네, 중급 회계까지 하면 되는지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궁금하다고 해요. 일단은 여기 보통은요. 기출 문제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모른다는 질문인데
객관식 재무관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예, 그럼 거기에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론적인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숫자로 표기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논술이든 서술형이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르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무관리 책을 기본적으로는 떼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의 필기 문제는요. 뭔가 논란의 이슈가 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만큼 시비가 없죠. 이론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론을 많이 내요, 문제로. 아. 그래서 이론 암기가 중요하다. 이론 그래서 암기. 이론을요, 저는 그 빽빽이 아세요? 네. 예, 아주 몰라요. 모릅니다. 네. 예, 갑자기 할 뻔했어요. 네, 안 넘어오네요, 오늘. 네. 중급 회계에서 나오는 이론을 따로 노트에 정리해서 외워보세요. 자, 그럼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지금 여기 금융공기업에서 직무 필기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먹지를 만들어라. 네, 먹지. 예. 아시면서. 예, 또 두 번째 질문도 네, 있었죠. 인턴 경험이 있지만 주요 업무를 맡지 않아서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네.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자소서 직무 역량 항목에 어떤 사례로 어떻게 역량을 어필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해요. 당연하죠. 인턴한테 주요한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신입 사원이 말도 안 돼도 되죠. 못 맞는데. 일단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일단 인턴한테 주요 업무를 안 시키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인턴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했다라고 자소서에 막 쓰잖아요. 그러면 에이 어서 약을 팔어 이렇게 안 봅니다. 믿는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면은요 나이대가 다양해요. 예. 그래서 좀 조직적 합성 위주로 내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조금 배웠고 그게 되게 중요한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 내에서 사람들하고 지내야 되는지 배웠다로 풀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뭔가 아주 중요한 업무를 했었어요 이러면요 이거 뭐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네. 야, 약간 그러니까 뭐 내가 뭔가 일적인 것보다는 조직 문화를 배웠다 정도만 해도 그럼요. 충분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의외로 대학생들이요 이거 약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사실 옛날에 고등학생 때 매일 아침에 일찍 가서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요. 몇 년 지났다고 다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활 할 때는 내가 스케줄 짜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시간을 내가 관리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매일 아침 9시까지 어디 가야 되면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자체가 직장 생활을 체험해보는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배우는 시간이다. 예. 맞아요, 진짜. 자, 그럼 오늘도요 자소서를 보기 전에 먼저 취준생 통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통신원 소영 씨,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공공기관이 지난 1년간 부패 방지 노력을 얼마나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니 중간 정도의 성적인 건데요. 신쌤, 이 네. 캠코에 지원하려면 수리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도덕적 판단력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평가가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직업윤리라는 파트가 NCS에 있죠 일단. 네네. 네, 직업윤리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필요 요소고요. 네. 심사가 사무행정의 주요 직무인 기관들은요 당연히 중요하죠 도덕적 판단력이. 왜냐하면 심사를 통해서 법에 맞게 자격에 맞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막 밀어주고 이러는 건 옛날 스타일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당연히 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캠코의 체험형 인턴 AI 면접이 대면보다 어렵다는 평가들이 아하. 많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팁을 네. 알려달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갖고 제가 설명하면 2시간 걸려요. 그 정도로 네. 굉장히 내용이 많군요. 근데 AI 면접은요 사실 이게 완성형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뇌 인지 기반 검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특정 단어와 행동과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심리적 기제가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를 체크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AI 면접의 핵심은요 호감도 지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호감도요? 뭐야? 그렇죠. 호감도랑 성과 지수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요 여러 질문들이 나오는데 평가에 반영되는 질문과 반영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기소개해 보세요 이런 거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음성이나 음향이나 지금 AI가 인식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 투 텍스트 이 랭귀지가 잘 변환하고 있는가? 자, 아무리 좋은 말 하면 뭐예요? 못 알아듣는데 AI가. 그럼 당연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단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럼 떨어지죠. 네, 근데 이런 걸 얘기해주지 않죠.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대부분 안내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IT적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이게. 근데 이거를 자꾸 뭐 순서에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인터넷에 엄청 많은데 예, 제가 얘기한 거 들으세요. 네. 자, 호감도와 성과지수 그리고 발음, 딕션이 좀 중요하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캠코 필기시험 상식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묻는 친구들도 예. 있거든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공사 상식 10문제 나오거든요. 예. 네. 이거 약간 복불복인데 뭐 나올지 몰라요 일단. 예,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이 캠코에 들어가면요 이런 공기업들은요 항상 보도 자료라는 걸 내요. 보도 자료요. 보도 자료라는 걸 내거든요. 보통은 문제를 출제하는데 한 2달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달까지의 보도 자료는 안 읽으셔도 돼요. 어차피 안 나와요. 문제가 만들어진 게 이미 훨씬 전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죠. 그래서 한 2달이 지난 자료부터 1년치 정도의 보도 자료를 쫙 뽑아가지고 거기를 읽으시면서 단어나 모르는 거 나오는 거 있죠. 네, 그런 네. 거를 찾아보시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 네. 오, 꿀팁이다. 이거 네. 진짜 좋은 그래서 팁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뭐 한 이틀이면 해요, 사실. 이야. 네.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2번입니다. 캠코에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는 무엇이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시오인데요. 이 문항 평가 의도는 뭘까요, 소영 씨?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 뭔지 너가 제대로 알고 있니?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직무에 맞는 뭐 그거를 네가 준비를 하고 있고 뭔지가 필요한지 알고 있냐? 네, 역량이 뭔지. 아하, 맞습니까? 방금 이제 소영 씨 뭐 질문이 어려워서 팍 펜을 던지죠. 자, 이거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 일단 어렵죠? 길면 어려워요. 길면. 네. 길면 어렵죠. 어려운 건데. 자, 일단 이거는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직무 네. 수행에 있어서 본인이 가진 강점이 뭐냐. 음, 그래서 이거를 자, 그 강점을 설명하는데 직무와 연관된 경험으로 쓰세요죠. 정확히. 네, 네. 네. 과연 오늘 우리 이현우 학생은 제가 정말 선생님 말대로 네. 정말 잘 넣어서 만들었을지 네. 지금부터 첨삭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2개로 나눠 썼습니다. 네. 제가 강조합니다. 700자가 안 되면 하나로 쓰고 넘어가면 2개로 써도 무방하다. 네. 자, 캠코만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따뜻한 로봇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해서 2개로 나눴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요. 비중이 안 맞죠? 밑에가 좀 더 그쵸? 기네요. 이런 게 보기 안 좋아요. 사실은 스플릿 할 때는요. 좀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 안 좋아요. 조금 분량을 맞춰라. 나눌 거면. 자, 처음에 인턴 입사 시 희망 직무는 가게 지원 직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써줬죠.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인용이 너무 길어요. 타인을 돕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준 일을 수행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보람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뭔가 너무 길죠? 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인용을 너무 길게 갖고 오면요. 글 실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접 인용으로 좀 바꿔가지고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생계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들의 대출을 늘려온 상황에서 캠코가 가계 지원 업무 중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죠? 네. 지금 뭐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 그리고 특히 여기가 이제 부실 채권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직무에 대해서는 잘 썼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커지고 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자신의 있고. 이야기가 예. 나와야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 뭔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이 기대를 확 꺾죠. 네. 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저 같으면 가계 지원 업무에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를 생각해서 거기에다 저 같으면 다른 걸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또 그게 없어서 그렇지 이 내용 자체는 또 잘 썼어요. 잘 보세요. 자, 그런데 갑자기 캠코가 늘어납니다. 다 줄마다 나오죠. 예. 자, 이런 거가 뭐냐면 과제일 것입니다 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쓰죠. 현장에서 또 캠코 나오죠.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도 또 한참 있다가 또 추후 캠코. 자, 이렇게
글을 띄었으면 이렇게 써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공감된다. 이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네. 기업 이름은요 한두 번만 들어가도 돼요. 네, 좀 너무 많이 들어가긴 너무 많이 하네요. 들어갔죠. 네. 가계 지원 직무는 써주죠. 사명감과 소통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본인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한 거죠. 네. 잘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하면서 밑에 3가지를 둡니다. 네. 자, 근데 밑에 3개에다가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몰빵하고요. 아. 위에는 설명만 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밑에는 세 네. 가지의 경험, 예, 약간 그쵸? 사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위에도 하나 넣고 밑에도 넣어서 2개의 사례를 스플릿하면 모를까 위에는 그냥 쭉 쓰고 아래다가 그냥 3개를 쭉 넣어버렸거든요. 이런 거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 민원 응대를 하며 고객 응대 소통 역량을 쌓았습니다. 했으면 어떤 걸 본인이 했는지 써야겠죠. 네. 근데 없죠. 그냥 빈도순으로 서열화 있고 대기 시간을 줄이면서 자 이게 뭔가 사무적인 일을 했는데 어디서 의사소통이 튀어나와요? 안 나오죠. 전혀 잘못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민원인한테 뭔가 얘기한 게 없죠. 네. 예, 안 맞죠 지금. 자, 2번째 학과 반대표로 활동을 했다.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혼동이 없도록 했으며 이런 행사 기획을 하는데 모두가 알 수 있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뭐 어떤, 예, 네. 누가 그냥 돈만 맡으면 그쵸. 총무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공공의 돈을 맡으면요, 이거 기본이에요. 네, 이거 당연한 거고요. 교내 학술 동아리 활동, 그래서 사업 환경 분석 역량을 쌓았습니다인데 없죠 얘기가. 글자 수가 안 맞으니까 그냥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하고 끝나버리죠. 자, 근데 제가 끝맺음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회사에서 그쵸, 이 직무로. 나의 네. 직무로 우리 회사와 같이 발전하는 뭐 일들이 그쵸. 예, 되겠다. 그게 없이 그냥 글이 끝나면 뭐야? 끝이야? 그러니까 뭔가 끝맺음 없죠. 아, 예, 이걸. 예. 네. 그래서 요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아니 내용 자체를 약간 흐름도 잘 알고 넣어야 될 걸 다 아시는데 직무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친구도 직무에서 알고. 뭐 하는지도 파악이 끝나 있어요.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되게 많이 했고 아마 이거는 여기저기 그런 취업 커뮤니티에서 공기업만 그런 데서 뭐 정보 교류 활동도 많이 하는 학생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예, 예. 상당히 많이 아는데 본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좀 부족하다. 그게 조금 네.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자소서 몇 점까지 가능할까요? 이것도 한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70점.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막상 딱 뽑자니 특별히 매력 없죠. 네, 네. 그게 요즘에 좀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조사도 잘하고 글도 어느 정도 잘 쓸 줄은 아는데 뭔가 마무리나 약간 좀 그렇죠. 부족함들이 있는 게. 근데 이게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글쓰기 실력을 레포트를 만들면서 키운다라고 하는데 그 레포트를 실질적으로 형식에 맞게 쓰게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사한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써갖고 그냥 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는 뭐 학교에서 좀 그런 거를 신경 쓰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전공 공부를 가르치죠. 이게 참 저는 좀 빨리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소영 씨 같은 경우는 첨상 내용 중에 궁금한 네. 점 있으셨을까요? 이분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차라리 하나를 아예 빼고 네. 더 서술하는 게 지금 맞는 거죠, 자세히. 그렇죠. 정확히는 위에 하나, 아래 하나로 소재를 각기 다른 걸로, 그러니까 왜냐면 2개로 나눠 썼으니까 네네. 위에 소재 하나 넣어주고 아래도 다른 소재 하나 넣어주고 2개로 쓰든가 네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하나로 썼으면요, 첫째, 둘째, 셋째 괜찮죠. 이게 아예 하나였으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끝에 자수가 모자르니까 그냥 쓰다 말아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도 지금 글자 수 딱딱 안 맞죠. 둘째만 길죠. 네네네네. 자,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전체 내용 중에 네.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면은 굉장히 괜찮아질 수 있겠다 네. 싶은 문장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방금 얘기한 이러한 역량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자 대학 시절 고객 응대 그리고 책임감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 분석 경험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풀어준다고 아예 아예 써주는 위에다가 거죠. 본인의 역량을 다 풀어주고. 그렇죠. 처음에 아예 써주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바꾸면 참 좋겠다. 예, 여기 얘기 좀 드릴게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뭐 정답은 아니지만 네. 웬만하면은 위에서 보다가 다 안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어요. 이게 예, 위쪽에다가 네. 조금 몰빵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글을 나눈다는 의미는요. 소재 두 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눠 쓰겠다는 의도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눠 쓰는데 여기 소재로 나눈 건 아니에요. 그냥 나눴어요 보니까. 아, 이게 네네네네. 잘못된 거예요. 자, 글을 나눌 때는 내가 소재를 2개 정도 들고 올 건데 이 2개가 하나로 쓰기가 나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눠서 쓰겠다라고 마음 먹고 쓰면 몰라요. 근데 이렇게 나눠 쓰는 거는 잘못한 거죠. 같은 소재를 그냥 나눈 건. 네네. 소제목이 2개가 있어요. 아, 2개예요? 아, 네. 2개 중에 뭐 그래서 저희가 좀 고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둘 다? 둘 다 무난하죠. 네, 특별히 막 못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짧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탁 함축적으로 주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사실 잘 쓴 거죠. 뭐 위나 아래 거 중에 한번 보시고 각각 좀 고쳐줘 볼까요? 예. 네. 한번 뭐 저도 선택을 해서 한번 좀 고쳐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밑에 그 네.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아, 로봇. 예. 뇌는 차갑게, 하지만 가슴은 따뜻한 반신반욕의 자세. 어떻습니까? 잘 나가다 좀 약간 예. 그래도 약간 낫지 않아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 따뜻한 게 생각해보니까 약간 네. 반신욕. 맞아요. 반신욕이 딱 반만 따뜻하니까. 아, 말랑한 로봇 이현우 자산관리사. 그냥 이렇게. 말랑한. 자, 삐 공기업에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죠. 네. 아, 이름이 들어가고 있네.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제목을 네. 바꿔보니까 느낀 게 네. 이분 잘하시는 분이네. 되게 잘 쓰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잘 고민 썼어요.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잘 썼는데 이 글을 나눠서 쓰는데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라 아,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글 자체를 못 썼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따뜻한 로봇으로 냉정한 전문성으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약간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이게 내가 잠깐만요. 반신욕만 빼면 좋다고 그랬잖아 내가. 네. 자, 자, 이렇게 자소서 첨삭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뭐 농담한 거는 걸러 들어주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왜 내가 쓴 글 가지고 뭐라 그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 모든 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자, 그럼 이번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금융공기업 사무행정직무는 네.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할까요? 대부분의 공기업, 금융공기업은요 거의 같은 날 봐요. 그래서 많이 못 넣어요. 그만큼 스펙도 좋고 괜찮은데 여기에 내가 경쟁하는 우리 경쟁자들은 여러 공기업, 여러 은행, 여러 금융권, 뭐 증권사 포함 거기에 대기업까지 다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너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스펙자들의 경쟁의 무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때 항상 얘기하는 거죠. 가점. 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겨라. 자, 플러스 나 정도 준비한 애들이 다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잘난 거 없다. 자만하지 네, 말고 자만하지 마라. 네. 예, 그 얘기를 좀 가점을 드릴게요. 다 챙겨라. 네. 좋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성향으로 볼 때는 그러면 어떤 성향이 맞겠습니까? 일단은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감. 금융공기업은요, 자기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자기 지점에 속해서 같이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뭐 금융기관이라던가 다른 공기업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으면서 조금 전문가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개발 중에서도요, 직무 전문성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 요런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다스베이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쌤이 꼽은 광탈의 원흉은 바로 네. 이 부분이네요. 가계 지원 직무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따뜻한 마음과 진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고객 응대 능력 및 소통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도 좀 들어있죠? 와. 네네. 네네. 필수입니다. 그쵸. 필수입니다죠. 네. 생각 그만하라 그랬죠, 제가? 생각. 생각 그만해라.
깨닫다, 생각한다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죠 제가. 예. 네, 그래서 실수입니다.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자신감 있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직무에 대해서 쭉 쓰면서 뭔가 조금 부족한 게 보이죠? 사명감을 바탕으로 뭐 본인 얘기일까요? 나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나를 넣어서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악부 활동을 했다든지 학생회 활동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외국 교환 학생이 왔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자기가 뭐 네. 소통이 안 돼. 그런 내용을 살짝 넣으면서 이걸 어필해 보는 건 네. 어떻을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계 지원 직무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 재기를 돕는 따뜻한 마음과 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 응대 능력 및 소통 능력은 제가 가진 필수 역량입니다. 이렇게. 아, 이걸 아예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처럼 안 썼죠. 예. 그냥 이거는 필수 덕목이니까 가져야 됩니다. 그쵸, 근데 네. 내가 가졌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느낌이네요. 본인이 인사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직무 기술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자, 오늘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한 이현우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꼭 유념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자격증, 교육 관련 사항, 경력 사항, 자소서 딱 4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 나를 세일즈를 잘 못하면은요. 뭔가 정보를 얻을 데가 없거든요. 아, 우리 예. 면접관이.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제가 자소서를 좀 디테일하게 써라 그러면 이런 질문해요. 글자 수 안 맞거든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글자 수에 맞춰서 본인을 최대한 많이 설명해 주는 게 공기업의 가장 좋은 자소서다. 이렇게 네.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영 씨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간 신쌤께서 제가 너무 겸손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완전 저를 세일즈 해보도록 하려고요. 좋습니다. 네. 좋은 자세요. 네.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네.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다 같이 발전하는 그날까지 취업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